굽이쳐 흐르는 금강의 아름다움이 오롯이 담긴 곳. 찬란한 백제 문화의 도시죠. 푸른 녹음이 반겨주는 충남 공주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온 이곳은 찬란한 백제 문화의 도시 충남 공주입니다. 이곳에서 공주가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백제의 고도 웅진에 자리한 국립공주 박물관. 웅진 백제 문화를 중심으로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1946년에 개관했는데요. 와, 여기 있는 이곳은 우리가 상상해봄직한 그런 동물 같기도 하고 뭔가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데 이게 뭐예요? 무령왕릉 널길에서 발견된 진묘수라고 합니다. 나쁜 기운으로부터 무덤의 주인을 지키는 그런 의미로 활용이 되었는데요. 저희 박물관 앞에 진묘수를 둠으로써 저희 박물관에 들어오려고 하는 나쁜 기운들을 물리치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박물관 앞에 이제 크게 모형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실제 발견됐을 때 모습도 궁금한데요? 실제 크기 7배를 확대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유물은 저희 전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웅진 백제실에서는 한성 백제 후기부터 사비 백제 초기까지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성에서 웅진으로, 웅진 백제 문화, 무령왕의 생애와 업적, 웅진에서 사비로 등 총 4부로 구성돼 전시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유물들이 한 곳에 모인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인가요? 1971년 조사된 무령왕릉 출토품을 중심으로 전시가 이루어져 있으며 그 밖에도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웅진 백제 문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 사비기에도 어떠한 문화가 있는지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령왕릉은 우리나라 고대 고분 중에서 주인을 알 수 있는 첫 왕릉인데요. 훼손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발굴되면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죠. 이거 박물관 입구에서 봤던 그 진묘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진묘수 진품을 지금 전시장에서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진짜 너무 신비롭고. 가까이서 보시니까 느낌이 또 다르시죠? 네. 특히 전시실에는 무령왕릉 내부 바닥과 똑같은 크기의 진열장을 설치해서 발견 당시의 모습 그대로 유물을 전시해 놨는데요. 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덤의 구조는 널길과 널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널길에서는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묘지석을 비롯해서 진묘수가 널길을 지키고 있고, 그 뒤편에는 제사 용기가 있어서 당시 아마 제사를 한 이후에 관을 넣었음을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뿐 아니라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중요 유물들을 상설 전시와 특별 전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들 역사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요즘 느끼는 거지만 역사를 좀 알고 배워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7월 1일부터 백제 금동 신발을 주제로 한 특집 전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요새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관람객들의 수를 제한을 해서 최대한 혼잡한 상황을 막고자 하고 있고, 관람을 하실 때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안전하게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주시 금성동 정지산에 있는 백제시대의 제사 유적, 공주 정지산 유적을 찾았는데요. 가파른 숲길을 조금만 오르면 구릉에 자리한 정지산 유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지산 유적지에 올라왔는데 독특한 기둥들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가 그렇게 의미 있는 곳이에요? 궁금하다고요? 척척 박사 이 박사가 알려드릴게요. 충남 공주시 금성동 정지산에 있는 공주 정지산 유적지는 1998년 충청남도 기념물 제147호로 지정되었다가 국립공주박물관의 발굴 조사를 통해 중요 유적으로 평가되면서 2006년 사적 제47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정지산 유적은 어떤 역할을 하던 곳인가요? 정지산 유적에서는 국가의 중요 시설에만 사용되는 8잎의 연꽃잎이 새겨진 수막새가 발견됐고요. 화려한 장식이 부착된 장고형 그릇 받침 등 국가 제사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됨으로써 삼국시대 백제의 왕실이 제사를 드렸던 제2사적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지산 유적지는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선 정지산 유적에서 중심을 이루는 기와 건물지와 대벽 건물지들이 있는데요. 기와 건물지는 구조적 특성으로 볼 때 사용 공간은 지상에 떠 있었고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무령 왕비의 시신을 보관했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대벽 건물지는 기와 건물지의 부속 건물로만 추정하고 있답니다. 아, 고마워요 이 박사. 다음에 또 봐요. 백제 왕들의 마지막 휴식처가 되었을 정지산 유적지. 강과 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세상을 떠나는 이들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꾸며줬겠죠. 그리고 여기 공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공주는 국내 최대의 밤 집산지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밤은 어디에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아니 어머님, 네. 공주의 밤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밤을 찾으러 왔는데 네네. 밤이 안 보여요. 밤이 네. 밤이 이 속 안에 들어있지. 어디에 밤이 있어요? 밤이 아, 이러면 먹으면 쫀득쫀득하니 맛있어요. 영양가도 있고. 오 있다 있어. 그렇죠. 보니밤이라고도 하죠. 속껍질째 먹는 밤을 이용해서 알갱이의 씹히는 식감을 살린 이 음식은 바로 율피조청입니다. 설탕 없이 오직 맵쌀과 엿기름 그리고 공주 밤만을 사용해 무려 6시간을 가마솥에서 끓여야 완성된다고 하네요. 율피조청은 쌀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쌀을 불려서 그거를 이제 삭히는 거예요. 엿기름을 넣어서 5-6시간 삭혀야 돼요. 밤 그 율피에는 밤 성분의 30% 성분이 들어있대요. 영양가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귀한 율피조청 어떤 맛일지 참 궁금한데요. 야 이게 율피조청이죠? 네, 그렇지. 한 숟갈 떠서. 오, 진짜 밤 알갱이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요. 그럼요. 많이 넣었죠. 정성이 가득 담긴 조청의 맛을 아, 이 단맛이 진하게 달다기보다 은은한. 은은하게 단데 또 그 풍미가 오히려 더 좋은데요? 네. 떡 요걸로 제가 한번 찍어줘 볼까요? 조청하면 뭐예요? 가래떡이죠. 가래떡이죠. 맛있죠?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떡이랑 먹어도 맛있지만요. 빵에 발라 먹으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또 아이들 간식으로도 제격입니다. 너무 달콤하고 빵이랑도 조합이 좋고 아 이거 아이들 간식으로는 완전 딱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애기들 많이 먹여야 돼요. 아, 내가 먹고 싶네. 하나 드세요. 대부분 하나씩 드세요. 우리 먹으면서 이렇게. 담백한 빵과 달달한 밤조청은 그야말로 찰떡궁합. 많이 달지 않아서 먹어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아 먹어도 맛있어요. 이건 뭐예요? 애기들이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식빵이에요. 식빵에다 이렇게 잼을 발라놨어요. 달콤한 맛. 맛있어. 떡이랑 먹어도 맛있고 빵이랑 먹어도 맛있고 이 율피조청 달콤하고 건강에도 좋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이렇게 공주에 와서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도 돌아보고 또 이렇게 특별한 이색적인 율피조청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도 빛나는 공주의 역사를 만나고 싶다면 공주로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화려했던 백제의 혼이 남아있는 충남 공주의 역사 탐방기. 지난 역사를 되새기고 보존하며 새롭게 빛날 역사를 그려가는 충남 공주에서의 옹골찬 하루였습니다. 붉은 빛의 영롱한 과일. 과일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체리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상콤달콤한 체리가 열리는 음성 값산 체리 마을로 떠나봅니다. 수려한 산세가 아름다운 이곳은 음성군 소이면. 노란 금계국이 예쁘게 핀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여러분은 여름 과일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뭐 수박, 복숭아, 참외도 있고요. 거기에 바로 체리도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 산 좋고 물 좋은 음성에서 국내산 체리 맛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평화로운 마을에 들어서자 향긋한 체리 향이 가득. 벌써부터 침이 고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국내산 체리를 맛볼 수 있다고요? 그럼요. 갑산 체리 마을은 국내산 체리를 재배하는 곳이. 아, 여기가 갑산 마을이에요? 네. 와, 이곳은 그러면 어떤 마을인 거예요, 도대체? 체리로 유명한 마을이죠. 1990년도에 우리 이보섭 회장님께서 처음 여기 체리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게 이제 이 갑산 체리 마을에 이제 된 계기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체리 가로수 그리고 20여 농가가 이제 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체리로 특화된 마을입니다. 1992년 이 마을에 체리 묘목을 처음 심은 이후 매년 여름이 되면 곳곳에 새콤달콤한 체리가 열리며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답니다. 달아서 맛있어요. 씨가 한 개밖에 없어서 편하고요. 먹을 때 쉬지 않고 단맛이 있어서 맛있어요.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은 음성 값싼 체리. 지금이 한창 수확철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두 팔 걷어붙이고 체리 수확을 거들어 봅니다. 어우, 잘 땄다. 일일이 손으로 정성스럽게 체리를 수확합니다. 이렇게. 아니, 쉬운데요, 이거? 가만히 이렇게 딱 꺾으면은 바로 이렇게 체리가 따집니다. 아니, 근데 이 체리가 어떤 게 익은 거예요? 이거 골드 체리라 해서 예. 약간 빨간 빛이 나면서 노란 빛. 슬쩍 체리를 맛보았는데요. 아니, 저 체리의 신세계 맛을 봤는데요. 맛있죠. 아니, 제가 수입 체리를 먹었을 때는 약간 그 신맛도 나고 시큼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진짜 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맛이 안 나고 진짜 단 거 맛 나요. 와, 체리가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었나요? 체리가 왜 과일계의 다이아몬드인지 귀족 과일인지 맛을 보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리를 맛볼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짧다고 하네요. 6월 한 20일 정도 그 정도 이게 수확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다 좋아요. 뭐 소화도 잘 되고 뭐 애기들도 잘 먹고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그런 과일인데 이게 이제 올해 냉해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좀 수확이 좀 적어요.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과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체리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다는데요. 올여름을 책임진다. 체리를 통째로 올려놓은 체리 팥빙수. 얼음 동동 띄운 체리 주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밑에 체리청이 네. 쫙 있고 여기 이제 물이 쫙 있고 이걸 흔들면은 체리 주스가 되는 거죠. 네. 제가 한번 흔들겠습니다. 야, 올라옵니다. 시원한 체리 주스 한 모금 쭉 들이켜보니 아니, 어떻게 온도가 이렇게 속이 뻥 뚫리게 만들었어요? 예? 여기 이제 체리 수확하고 예. 비품으로 예. 이제 설탕하고 버무려 놨다가 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팥빙수에 또 체리를 넣으신 거네요. 아니, 대부분 또 팥빙수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지만 체리가 들어간 거는 또 처음 봅니다. 자, 여러분, 국내산 체리가 들어간 팥빙수입니다. 정말 진짜 이 비주얼도 정말 예뻐요. 예. 이게 시원한 거와 달달한 거랑 만나면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맛있어요? 예. 그리고 이 과일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먹기 편해요. 체리 주스에 담긴 체리를 입속에 쏙 넣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체리를 팥빙수와 함께 먹으면 달달함이 2배, 완전 좋아요. 아니, 그나저나 이장님, 이 갑산마을 도대체 정말 진짜 딱 봐도 탁 트여 있고 멋져요. 저희가 예. 권역 사업을 5년에 거쳐 갖고 공원 조성하고 예. 이제
여기 무대에서 이제 체리 축제도 작년서부터 이제 축제. 하고 있거든요. 네. 65가구 130여 마을 주민이 살고 있는 값산 체리 마을은 고즈넉한 정치와 아늑한 마을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 같은 소소한 볼거리도 있고요. 임진왜란 당시 상주 목사였던 검길 목사의 충신문은 이 마을의 역사적 유래와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자 앞에 가꾼 보리밭은 이 마을의 정치를 한껏 분위기 있게 해주네요. 저희 마을에는 체류형 주말 농장이 있는데요. 5동이 현재 지어져 있고요.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1년 정도 여기 머무시면서 텃밭도 가꾸고 농촌 생활에 적응도 해보는 음성 값산 체리마을은 예비 귀농 귀촌인들의 농촌 적응을 돕기 위한 귀농 귀촌 마을이기도 합니다. 체류형 주말 농장에서 직접 텃밭도 가꾸고 농촌 생활도 체험하면서 귀농을 준비할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값산 마을의 귀농에 체리 농사를 시작한 분도 계시다네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체제형 주말 농장이라고 입주자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 와서 한 1년 동안 귀농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을 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마을도 너무나 이게 좋고 그다음에 여기서 체리도 맛있고 그래서 여기에 틀을 잡고 이쪽에 이제 체리를 키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단번에 귀농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곳에서는 체류형 주말 농장으로 천천히 귀농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었다네요. 일단 맛있는 체리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죠. 그리고 또 체리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까요? 그래서 수입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다음 거기다가 향후 한 10년 동안에는 체리로 소득을 올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체리를 심게 되었던 거죠. 재영만 씨의 체리 유목도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체리와 함께 익어가는 귀농인의 꿈. 행복한 그 꿈이 맛있게 열리길 응원합니다. 음성 값산 마을에는 맛있는 체리가 있다. 과일계의 다이아몬드, 상콤달콤한 체리가 열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한 마을, 음성 값산 체리 마을에서 상큼하고 달콤한 체리와 함께 행복의 맛을 느껴보세요. 광주 대표 핫플레이스 양림동. 양림동 하면 떠오르는 것. 펭귄 마을. 감성 있는 카페? 잘 꾸며져 있어서 사진 찍을 곳도 많고 전통적이면서도 좀 향수도 불러일으키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루쯤 힐링할 수 있는 장소. 먹거리, 볼거리 많았던 양림동에 이제는 즐길 거리까지 생겼습니다. 공예거리로 태어난 양림동. 지금 만나보시죠. 양림동의 대표 명소 펭귄마을. 사진 찍기 좋고 볼 거 많은 이곳은 한때 화재로 마을이 다 탄 뒤 방치된 공간이었습니다. 8년 전 정크아트로 꾸며지면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다는데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펭귄 마을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게 입소문을 타고 광주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쪽 지역은 도시재생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곳이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펭귄 마을이 철거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화공원으로 다시 재지정을 하고 원래 있었던 건물들을 존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재탄생시킨 곳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들을 들어서 공예 특화거리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양림동 공예 특화거리 문을 열어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문을 연 양림동 공예 특화거리. 기존의 전통가옥 20개를 리모델링해 공방으로 꾸몄습니다. 양림동 공예 특화거리는 공예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예와 관련되어 있는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장, 그리고
공예 체험장 그리고 공예품이나 관광 상품을 살 수 있는 판매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개 공방이 입주해 있는 이곳. 도자기부터 금속, 섬유, 가죽, 나무 등 다양한 분야의 공예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공방이에요? 여기는? 예, 안녕하세요. 이곳은 흙을 가지고 도장도 만들고 글씨도 쓰고 그릇도 만드는 도예 공방입니다. 이곳에 오면 다양한 도자기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제 도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가 일단 제 이름으로 오늘 한번 해보고 이 자녀들한테도 이런 걸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제 걸 먼저 이렇게 와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약간 나이가 있어서 눈이 잠깐 안 보여서 그것만 조금 저기 하지 쉬운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도장을 만들 수 있어 인기 만점! 오, 잘 찍혔는데요? 잘하시는데요? 제일 1등이신데요, 오늘. 마음에 드죠? 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마음에 꼭 듭니다. 제 마음에도 쏙 들어요. 다들 처음 해보시는 거 맞죠? 어머니 참 멋지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네네. 예예 이제 여기 케이스에 넣어서 이렇게 드릴 거예요. 예예 도장을 이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도장입니다. 각인을 한 후부터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요약을 묻혀 1250도 가마에 구워주면 이렇게 반짝반짝 예쁜 도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조성되니까 어때요? 이렇게 다양하게 공예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구경하기도 좋고요. 이렇게 체험도 하고 또 필요한 상품 있으면 구매도 하고요. 또 여러 지역에서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여기서 30년 살기를 좀 잘했다. 어디 이사 안 가고 그렇게 좀 자부심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벌써 양림동 주민의 자부심이 됐습니다. 또 다른 공방에 놀러가 볼까요? 이곳은 어떤 공방일까요? 면섬유나 마섬유, 실크 이런 섬유들을 가지고 염색도 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또 재활용으로서 조각된 어떤 섬유를 가지고 브로치라든지 아주 소품을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이런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선생님, 여기서 어떤 체험을 하나요? 제가 이제 오늘은 면 마스크를 제작을 해놨어요. 거기에다가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 양림동 일원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호랑가시 나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과연 어떤 마스크가 탄생할까요? 먼저 각자의 스타일대로 스케치를 해주고요. 섬유용 물감으로 색칠을 하는데요. 섬유에 그림을 그리는 건 조금 낯설죠? 비벼주시면서 처음에는 이게 흡수가 잘 안 돼요. 안에까지 섬유 속에 파고들어서 나중에 세탁을 해도 지워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전문가가 설명도 해주니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와, 써보니 더 예쁘네요. 짠! 펭귄 마을에 있는 호랑가시나무 그렸어요. 한번 와서 체험 한번 해보세요. 나만의 하나 있는 작품. 이쁘죠? 요즘 일회용 마스크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저만의 마스크 제 얼굴도 예뻐 보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나오셔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떤 공방에 가볼까요? 뭘 만들고 계시나 봤더니 액세서리네요. 저희 공방은 연인이나 또 가족들이 와서
간단한 반지나 은목걸이 그리고 또 간단한 공구를 사용해서 무늬도 각인도 해보고 또 이니셜 마킹도 해보면서 은공예가 어떤 것인지 같이 만들어보는 작업 체험입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더위엔 은이 대세. 반지를 만들기 위해 한 커플이 공방을 찾았는데요. 직접 이니셜도 받고 색도 칠하며 하나뿐인 반지를 만들어 봅니다. 맞는데? 완전 예쁘다. 예쁘네. 체험해보니까 어땠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되게 재밌었고 다양한 공예 체험이 있어서 다음에 오면 또 다른 다양한 거 해보고 싶어요. 공예 특화거리를 이렇게 조성해 줌으로써 우리 공예인들이 팔로가 어려웠는데 그 팔로에 개척해준 데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작가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도 생각도 하고 또 여러 단체에서 모여서 작품전도 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펭귄만에 오시면은 사진 찍기도 좋고 많이 돌리잖아요. 그래도 마치 또 공예촌이 생겨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관광객 오시면은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펭귄 마을의 변신 양림동 공예 특화거리.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나만의 소중한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요즘은 공장에서 원하는 물건을 대량 생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요, 옛날의 추억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레트로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수제품들이 큰 인기를 몰고 있다고 하죠. 오늘 함께 만나보실 분은요, 오랜 기간 동안 뚝딱뚝딱 손으로 무엇이든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시죠. 우리의 고유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요즘. 식물의 잎이나 줄기를 엮어 만드는 초경공예는 공산품이 생산되면서부터 사용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선조들의 얼을 이어 민예품을 만드는 장인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끝에서 비비고 엮고 짜면서 만들어지는 초경공예의 현장을 함께 만나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작은 항구 도시 모슬포. 이곳에서 조그마한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민예품을 만드는 초경공예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우체국을 퇴직하고 쌀집을 운영하면서 어린 시절 어깨 넘어 배웠던 초경공예를 다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벼농사가 힘든 제주에서는 볏짚이 아닌 신설한이라는 식물 줄기로 생활용품을 만들어 왔는데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전통 문화기도 합니다. 신설한의 섬유는 유연하고 탄력이 좋아 깔개나 종이의 원료로 쓰이거나 소금기에 강해 선박용 밧줄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우와, 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신기합니다. 근데 여기가 쌀가게예요? 아니면 뭐 예술 공간입니까, 여기가? 쌀가게입니다. 쌀가게. 쌀가게인데 이게 심심풀이로 이 공예품 만들 것이요. 아, 취미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네. 취미생활 지금 너무 고급스러우신데. 어르신이 만드는 민예품의 재료가 되는 신설한은 요즘은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예전엔 한라산 중산간 지역이나 해안가 집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일부러 찾아다녀야 할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초록색 잎사귀가 검객의 칼날처럼 날렵한 신설한은 옛날부터 제주에서 밧줄, 직물, 바구니 등을 만드는 데 써왔다고 합니다. 찝신, 망태, 또 그 배 부리는 사람 배 다 나이름이 없었거든. 그냥. 가늘게 자른 신설한을 말리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다 마르면 물을 적신 후 잘 두드려줘야 원하는 모양으로 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쪽 가다리 이쪽, 한쪽 이쪽. 접고, 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지네. 움직인다. 그렇지. 그래 쉬운 게 아니라니까. 양손바닥을 펴서 새끼 꼬듯 비비며 말아서 꼬아주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꼬우니까 일정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봐봐. 선생님이 꼬우신 거랑 제가 꼬운 거랑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그거는 이제 그것이 익숙한 사람은 잘하고 익숙지 아니면 잘 못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게 배우러 왔다가 이 새끼 꼬는 것 때문에 하다가 그만두고 가버리고 그만. 이게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예. 너무 어렵다 이거. 손으로 꼼꼼하게 엮어낸 어르신의 민예품들은 주로 장식품으로 팔리고 서울에서도 주문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자, 이야. 요즘 말로 이걸 이제 미니어처라고 하는데, 귀엽고 깜찍하고 앙증맞아요, 진짜. 원래는 크잖아요. 큰 건데 그러니까 공예품이 딱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쁘게 만든 것이. 선물용으로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선물용으로 사요. 요거 만들 때 오히려 더 작으니까 더 좀 손이 많이 간다거나 어려운 점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요게 이제 뭐라고 해요, 얘는 이름이? 이거 골채. 골채. 보니까 표준말로는 삼태기. 삼태기. 어르신이 망태기나 삼태기 등을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고학년 때. 당시는 새끼를 꼬고 망태기를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일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야, 되게 촘촘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보니까. 요게 그렇죠. 이름이 멜망탱이. 멜망탱이. 이렇게 둘러매니까 멜망탱이. 여기다가 뭔가 담아서 씨 종자도 해서 뿌리고 밭에. 또 조금 큰 거 멜망탱이면 소똥말똥 옛날에 주워오는 그 멜망탱이. 또 뗄감이 없으니까 지금 솔방울이라고 합니까? 그건 떨어지면은 그 솔똥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담가가지고 많이 맨 다녔어요. 솔똥 주스레 다니고. 실제로 한번 요거 사용해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사용을 많이 했는데 이건 작은 아주 공예품으로 작게 했지만 조금 큰 거 항상 이거 맨 다녔지. 우리 선생님께서 좀 사모님한테 선물도 좀 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만드시면서. 선물 거쳐 살고 있었지 우리 선물. 옆에서 막 웃으셔 보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 남편분 이렇게 만드시는 거 보면은 어떠세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나는 힘지 뭐. 우리는 나는 뭐 그거 하라 말라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냥 묵묵히 지켜보시는구나. 자, 네. 너무 심심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심심해서 하는 것 치고는 너무 작품이 훌륭한데 우리 사모님 보시기에도 되게 잘 만들었죠. 나는 오래전부터 봐나니까 뭐 잘 만들었지 못 만들었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지금 이게 물론 매스컴은 뭐 방송만 하지만은 이 방송을 듣는 도민이나 행정계통에 분명히 이분은 인간 문화재로 무형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꼭 있는 게 죽공예 대종나무로 있는 거 있고 찌풀공예가 있는데 대나무로 한 것은 여자들 사용하는 거이고 찌풀로 만든 건 남자들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수품이고. 그런데 이게 점점 사라져 가는데 이게 후진도 키우고 홍보도 하고 망탱이인데 망탱이는 이 착부지라는 것이 있고 매는 멜망탱이 있어요. 이게. 이런 명사도 좀 홍보를 해줬으면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신설한을 사용해 옛 생활용품을 만들던 전통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 어르신의 걱정도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취미 삼아 시작한 일이 이제는 김석환 어르신의 소임이 되었는데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정서와 제주도의 소박함과 향토미가 묻어나는 민예품들이 후세까지 잘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 집이가 많이 피곤한가 보네. 잠깐 볼래 했는데 그 쉬라.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은 이걸 내보고 만들어봐라고요? 야, 너 소꿉장난 같은데? 이 뭐 금손 내사고 막 이렇게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지. 나는 주위에서 사람이 똥소리라던데. 냄새 심하게 나네 오늘. 이 되겠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금손 어른이들. 코로나19로 잃어버린 나만의 일상을 미니어처로 뚝딱뚝딱. 여기에 우리 집 반려동물과 쏙 빼닮아 리얼한 동물 인형까지. 리얼한 어른들의 소꿉놀이 지금 만나봅니다. 이야, 이게 영상에 봤던 거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진짜 리얼하네요. 이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너무 신기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이 누가 만든 겁니까?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직접 선생님이 만드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미니어처를 주로 만드는 이제 제작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렇게 작은 거 만들려면은 손이 좀 작아야 될 것 같은데요. 손 크기와는 상관없이 섬세하시거나 좋아하시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손 한번 펼쳐보이소. 작네요. 저는 막 손도 지금 살이 찌가지고 눈도 침침하고 이렇거든요. 네, 저한테 오시면 충분히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실물과 같은 모양으로 정교하게 만든 미니어처, 물감, 클레이, 가죽, 나무 등 다양한 공예를 접목해서 만드는 건데요. 살아가는 자녀를 위해 방을 꾸며 보기도 하고, 갑갑한 실내 생활을 벗어나 진짜 캠핑 온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땐 캠핑 미니어처. 동전 100원 크기만한 도시락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까지 이제 직접 만들어 보는데요. 먼저 핫도그를 만들어 봅니다. 이제부터 만들어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재료 소개를 좀 해주이소. 기본적으로 예. 점토랑 목공풀, 네. 그리고 뭐 집게, 생모래 정도. 생모래 정도. 네. 예. 일단 점토에 물감이랑 같이 색을 섞어 주실 거예요. 필요한 정도만 떼셔서 잘라진 나무에다가 이렇게 핫도그 모양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손이 떨리네요. 됐지요? 되면 이제 밀가루 냄새 나면 나 맡아보 있어. 납니까? 안 납니다. 안 나지요? 예. 이렇게 공포를 묻혀주시고 설탕 묻히듯이. 설탕 묻히듯이. 네. 더 이제 핫도그 같이. 네. 와 이게 숨도 크게 못 쉬겠어요. 가루가 날아갈까 싶어가지고 전신에 다 작아가지고. 물감을 이제 봉지에 넣으셔서 네. 끝에만 자르셔서. 고도의 집중력으로 케첩 바르기. 우와, 인정 대단합니다. 이렇게 답답한 걸 왜 합니까? 갖고 싶은 거를 직접 사지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걸 만들어 보고 미니어처를 이제 딱 봤을 때 그 성취감이라든지 그런 미니어처로 인해서 갖는 장점도 있습니다. 와, 나 눈도 침침하게 잘 안 보이는데. 안경 써야지 잘 보이지 참. 핫도그 소스 짜기 도전! 잘해볼게요, 선생님. 오 마이 갓! 왜 이렇지? 다시 도전! 이대로 포기할 순 없죠. 이번에는 쉬운 소시지를 만들어 보는데요. 붓에 에나멜을 묻혀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봅니다. 똑같죠? 이왕이면 세트가 좋겠죠. 정말 생각보다 질리지 않고 작아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미니어처의 매력입니다. 밖에 나오는 게 좋지. 그래, 아빠 말 잘 들었다 이거. 밖에 나오고 텐트도 아빠가 같이 치고 네 묵고 싶으면 아빠가 다 만들었다 이거. 피자 하나 잘라달라고. 아이고 디테일하네 디테일해.
이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작업을 해야 돼서요. 아, 뭐 작업할 게 있습니까? 아빠는 가야 되겠다. 니요 자라. 이거 다 묻고 남기지 마라. 그치? 소꿉놀이 재밌었는데. 딸 미안해. 또 다른 봉방이 있는 이곳은 이야, 이 뭐시오, 야. 이 살아있는 거 아이가? 이야, 똑같네. 너무 이쁘다. 아이고, 이쁘네. 우리 집 가서 살자. 아이고, 이쁘다. 알았어. 우리 집 가자. 뭐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만지시면 안 되시고요. 아, 예. 네. 이거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이렇게 니들펠트 공예를 이용해서 이렇게 동물 인형을 만드는 곳이고요. 우리 집에 네. 강아지 콩이가 있거든요. 네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네. 제가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으세요. 네. 잘됐다. 니들펠트로 만든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 친구들. 양모를 바늘로 찔러 털이 서로 마찰해 섞이게 해서 만든 공예의 작품입니다. 디테일이 살아있죠? 와, 얘 직접 만들어 보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게 재료입니까? 니들펠 사용되는 도구들이고요. 우선 바늘에 홈이 나 있어요. 약물이 찔렀을 때 이 홈 사이로 약모가 걸리면서 마찰이 일어나요. 이 마찰을 통해서 약모를 압축시키는 원리로 우리가 형태를 만드는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본 형태 만들기 들어갈 거예요. 네. 바늘 사용할 때는 우리 집에서 이거는 항상 머리끼는 이거 바르고 해라. 네. 먼저 공기를 빼면서 페이스 울을 말아주고 바늘로 콕콕 찔러서 모양을 고정시키고요. 지우개는 펜으로 눈, 코, 입 위치를 잡아서 송곳이나 바늘로 구멍을 뚫어 눈을 꽂아줍니다. 반려동물과 똑같이 입체적으로 만드는 게 생명. 솜을 덧대 코와 입을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얼굴 모양의 털을 심어주는데 항상 작업은 바늘에 찔리지 않게 스펀지 위에서만 해주세요. 그런데 선생님 네. 지금 다 완성된 건 아닌데 네. 이거는 봐야바 아닙니까? 이거는 딱 해줘야죠. 딱 콩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콩이 보였어? 얼굴 보였어? 네. 콩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부담스러워. 이제부터는 갈색 양모로 만든 코와 입 라인을 심어주는데요. 크기와 길이에 맞춰 바늘로 콕콕. 삼각 모양의 귀는 스펀지 위에 그린 뒤 콩이 귀와 똑같은 색의 양모를 모양에 맞춰 바늘로 찔러주는데요. 또 봐드릴게요. 네. 잘했습니까? 귀가 조금 뒤로 넘어가. 떼버렸네. 잠깐 선생님. 선생님 이런 거 동물학대입니다. 순전히 이거. 아니, 귀를 확 잡아 찢어보면 어쩝니까? 아니 이거를 좀 고정해 주셔야 돼. 너무 살짝 빼주셔서 저도 이렇게 쉽게 떼실 줄 몰랐는데. 선생님 진짜. 제가 다시 이쁜 위치로 잘 고정해 드릴게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느낌 잘 살려 나오세요. 볼게요. 먼저 털 단면이 길이에 안 보이고 맞게 좀더 잘 자연스럽게. 다듬어 줍니다. 색상 표현을 좀 더 해주는 거예요. 털 색깔. 그렇죠. 네, 조금 살려주네요. 그렇죠. 보면은 이 미간살이 약간 어두워요. 이거는 양모로 다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어디 어두워 관상이 안 좋습니까? 여기 이 부분. 이 정도 미간이 뭐 정상인데요. 네 정상인데 그 색상이 약간 어두운 편이라서. 선생님 혹시 뭐 우리 집안하고 뭐 원한 관계라는 이런 게 있습니까? 우와, 눈물 자국의 아이라인까지 섬세한 여기까지는 작업입니다. 아이라인 조금 넣어줄게요. 근데 이게 니들 펠팅 이게 매력이 뭡니까, 선생님? 니들펠트의 매력은 양모를 뭉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사이즈나 이런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를 즐겁게 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콩이 완성됐습니다. 자, 우리 콩입니다. 이게 거의 똑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네. 우리 콩이 같고. 우리 반려동물 친구들을 그냥 우리는 오랫동안 같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잘 네. 모르는 부분을 수업해 보셔서 더 발견하세요. 음. 왜냐하면은 모습을 보고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애기 코 색깔이 이랬었구나. 우리 애기 눈 위에 이렇게 점이 있었네.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맞아요. 동물 리들펠트 산매경에 빠진 수강생인데요. 잘
잘하죠. 고양이 만들고 계시네요. 네, 18살이어가지고 좀 가실 때가 된 듯도 해서 좀 추억을 가지고 싶어서 아직 건강할 때 애틋한 마음으로 만드시구나. 아까 막 바늘을 찌를 때 막 사정없이 푹푹 김수가 넣더라고요. 애정만큼 찌르고. 아, 사랑하는 만큼. 네. 항상 함께하고 싶다면 이런 열쇠고리. 완성입니다. 자, 이 보이십니까? 니들팩트. 제가 키우고 있는 우리 강아지 콩인데 콩이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요렇게 만드니까 제 주머니에 그리고 차에 그냥 딱 걸어두면 항상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배워 보이세요, 여러분들도. 직접 만들어서 더 소중하고 작지만 보라만큼은 큰 미니어처. 금손이 아니어도 오케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특별한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도 배워보세요. 레드카펫보다 더 화려하게 펼쳐지는 밥상. 최소 10가지 이상 나가는데요. 빠짐없이 천천히 음미하세요. 쫄깃하고 맛있는 어국밥 싹 다 비웠습니다. 힐링의 느낌이 참 좋고 그래서 항상 올 때마다 만족스럽습니다. 경치까지 남다른 합천의 맛 주인장은 개인적으로 악경산 선녀입니다. 별명이 예쁘지 않아요? 수려한 합천에서 자란 나물과 곡식으로 만들어낸 별미. 지금 맛보러 갑니다. 합천의 여름은 빨리 오는데요. 이런 절경이니 앞서가고 싶은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근사한 풍경을 곁들여 먹을 오늘의 메뉴가 궁금한데요. 지금은 여름이라서 촌딱, 오리 이런 백숙들도 주문들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저는 강력하게 그 오곡밥을 권합니다. 여름은 이열치열 아닙니까? 오곡보다도 우리 집에는 한 9곡 정도가 될 거예요. 콩도 여러 가지를 넣고 그 복지복대로인데요. 그날 이제 할머니들이 가지고 오시는 대로 어떤 땐 뭐 20가지 정도가 나갈 때도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10가지 이상은 나가지요. 네, 저기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20가지 이상이 나갑니다. 우와, 몇 첩 반상이죠? 저는 다 못 세겠는데요. 제가 세보니까 한 26가지 정도 되는데 평소에 이 잡곡밥을 좋아하는데 이 오곡밥으로 모양도 좋고 또 우리 몸에 좋고 맛도 있고 해서 그 점이 또 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철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되고 그리고 항상 정성스럽게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올 때마다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고 감사합니다. 오곡밥 정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메주콩부터 콩만 5가지에 잡곡도 5가지. 농사진 찰보리를 깨끗이 씻어서 압력밥솥에다가 제가 앉혀볼게요. 오곡밥 한 그릇을 위해 밥솥도 5가지가 필요한데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뜸 들이는 시간이 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앉혀서 한 그릇에 같이 써가지고 나가죠. 오곡밥을 위해 500배의 정성이 들어갑니다. 이 나물에 어떤 음식이 가장 어울릴까 고민하다가 오곡밥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오곡밥은 제가 잘 시작한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그리고 맛있게들 드십니다. 이 집 두부도 정말 인기라는데요. 겉보기에도 평범함을 거부합니다. 국산 콩 10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소하고요. 못난이 두부인데 맛은 엄청 좋죠. 자르면은 표면이 일반 두부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우선 식감이 엄청 좋거든요. 만들어서 줄 때 그 어떤 마음이 그들의 우러나는 그런 맛집이라고 생각하고 보약을 한 그릇 먹는 그런 기분으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물도 특별합니다. 이른 봄에 이거 다 데쳐놓은 거기 때문에요. 이게 물에다 불 끄기만 하면 됩니다. 한 2시간 불 켜놨다가 나물 볶으면 됩니다. 여기는 우리 집 보물창고입니다. 고사리, 취나물, 들미나물, 다래순, 이른 봄에 채취한 나물들을 악견산 주변에 사는 할머니들이 뭐 작게 크게 다 가지고 오시는 대로 제가 다 봤거든요. 이거는 명품입니다. 텃밭은 가게 가까운 데 있는 곳에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고추랑 가지랑 호박, 고구마 캐기, 감자 캐기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그거는 이제 농민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서 차를 타고 조금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추를 심은 할머니들은 고추잎을 벌써 따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좀 늦게 심었더니 고추잎은 아직 따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고추잎이 나올 때가 되면 파란 나물이 기가 차죠. 나물을 맛있게 무치려면 집간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만 있으면 음식을 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번 드셔보실래요? 우엉 잎과 줄기 그리고 열무도 상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가장 쉽게 접하는 시금치나 보통 뭐 콩나물 무침이 이 정도로인데 여기는 뭐 평소에 잘 취나물이나 뭐 산나물 종류 그런 게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는 그런 기분이라서 여기에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맛있는 반찬들 중에 유난히 손이 가는 게 있는데요. 표고버섯이 지금 나올 철이기 때문에 고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맛이 있고 우선 또 손님들이 워낙 좋아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표고버섯을 탕수육을 만들어서 많이 냅니다. 이 상태로 표고버섯을 넣겠습니다. 전분은 원래 튀기면 2번 튀겨줘야 이게 바삭하기 때문에 이렇게 2번 튀깁니다. 양파, 당근, 파를 이어서 육수를 만들고 여기에 튀긴 표고버섯을 넣고 한번 덮어주시면 표고 탕수육이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따라 또 탕수육까지 또 서비스로도 주시는 것 같아서 막걸리 한 잔에 진짜 오곡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두부가 특색 있고 표고버섯이 탕수육으로 나오니까 참 신기롭고 참 좋습니다. 알록달록 반찬으로 가득한 밥상에 젓가락질이 즐거운데요. 고기 반찬은 별미로 나오고 채식을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정말 한번 와서 먹어본 분들은 아주 즐겨 먹기 위해서 많이 손님들이 오는 것 같아요. 우엉잎 쌈으로 여름을 한입 맛봅니다. 반찬도 너무 많고 맛도 있고 가지수도 많지만 건강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맛있게 먹고 갑니다. 싶을 때 쉬는 시간 없이 하니까 아무 때나 오세요. 친정집 가고 싶을 때 오시면 아마 제일 어울리지 싶은데요. 음식은 추억이니까 마음과 계절을 버무려냅니다. 든든한 한 끼 생각나면 합천으로 오세요.